안녕하세요. 중매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인적 분할이랑 물적 분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IPO를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짧게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우리나라는 이 IPO를 그 신규 상장이랑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IPO가 조금 더 큰 개념이고 이 상장이 그 안에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먼저 IPO는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의 약자로 대중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뜻이 있고 한국말로 하게 되면 기업 공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을 공개해 주는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IPO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유가 증권 시장인 코스피랑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IPO 개념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인적 분할이랑 물적 분할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나누어 쪼갰, 나누어서 관리함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왜 회사가 분할을 하는지 제가 짧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집 앞에 과일 가게가 있고 과일 가게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 근방에 분식집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과일 가게 사장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과일 가게 안에 아이스크림이랑 떡볶이, 오뎅을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 저희 집 동네에 있는 과일 가게의 예시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과일 가게 매출뿐만 아니라 과일의 매출뿐만 아니라 이 분식의 매출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 사장님은 이 분식의 비즈니스 모델, 분식업을 조금 더 키우고 싶은데 때마침 과일 가게 옆에 상가가 공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 사장님은 아예 과일 가게 안에 있는 분식집을 따로 옆에 상가에 신규 분식집을 오픈해 버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기업이 왜 분할을 하는지 이유고 여기까지가 딱 분할입니다. 나누어서 쪼갠 거죠. 나누어서 관리하기 위해서요. 그럼 이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기 물적 분할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대주주가 과일 가게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 건설이 과일, 화학이 떡볶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물적 분할은 과일 가게가 분할된 떡볶이 회사의 지분을 100%다 가지고 있어서 이 떡볶이집이 자회사, 과일 가게가 모회사의 형태를 띠는 수직적 관계가 바로 물적 분할입니다. 이렇게 분할된 떡볶이집을 어, 과일 가게가 모회사로 하는 이유는 이 과일 가게 사장님이 떡볶이집을 관리하기가 수직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운영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보통 대기업들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로 모회사랑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이 기업을 운영하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고요.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하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지주회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대표적인 지주회사의 형태입니다. 지주회사는 사업지주회사, 그 다음에 순수지수회사가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물적 분할을 했을 때 어떤 주주한테는 영향을 끼칠까요? 그냥 쉽게 예를 들면 기존 주주들, 과일 가게 주주들한테 물 먹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유상증자와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이유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처음에 이 과일 가게에 투자한 이유는 이 과일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이 분식인 비즈니스 모델이 마음에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이 분식인 비즈니스 모델을 따로 떼어내 버린 겁니다. 그러면 기존 과일 가게 주주한테 이 떨어져 나간 떡볶이집의 지분이라도 조금 줘야 되는데 물적 분할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과일 가게 주주들이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가 통상적인 시장에서의 그런 그 통설이고요.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무상증자, 유상증자 설명드렸다시피 그 해당 기업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왜 어떠한 이유로 물적 분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기업은 어, 유상증자보다는 무상증자를 했으면 좋겠고 내가 가진 기업은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을 했으면 좋겠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인적 분할 설명드릴게요. 인적 분할은 이렇게 기존에 있던 과일가게 사장님이 과일가게 지분도 그대로 갖고 있고 분할된 떡볶이집의 지분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는 게 더 회사를 운영하기도 좋은데 왜 인적 분할을 할까요? 이랬을 때 좋은 것은 이 떨어져 나간 떡볶이집을 인적 분할과 동시에 신규 상장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까 신규 상장 IPO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 떨어져 나간 이 떡볶이집을 바로 신규 상장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있다가 신규 상장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져 있고요. 근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분할되자마자 떡볶이집도 바로 신규 상장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자본이 많이 빨리 필요하다. 자본금을 빨리 끌어와서 뭐 확장하고 뭐 떡볶이집이 뭐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바로 신규 상장해서 자본금을 끌어들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뿐만 아니라 주주 입장에서 인적 분할이 왜 좋냐면 내가 기존의 과일가게 주주이더라도 이 분할된 떡볶이집의 지분까지 기존 주주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적 분할은 무상증자랑 좀 비슷한 느낌이고 물적 분할은 유상증자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쉬우세요. 그럼 물적 분할이랑 인적 분할 이해 잘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것이 LG화학이 물적 분할하기 전에 사업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파만농은 자회사로 100%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자회사 외에 4가지 사업본부가 있었네요. 석유화학, 전지, 첨단소재, 생명과학. 여기서 이제 물적 분할했을 때 기존 LG화학 주주분들이 안 좋은 게 쉽게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내가 LG화학의 이 4가지 사업 중에서 나는 2차 전지, 이 전지사업본부가 마음에 들어서 투자를 한 사람이 있는데 자, 이렇게 분할되게 되면 이게 자회사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 떨어져 나간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중에 또 상장을 하게 돼버리면 기존에 LG화학에 투자했던 사람은 이 전지사업부에 그 투자를 아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접 투자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 좀 안 좋게 그 기존 주주들한테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가 LG화학의 주주인데 나는 LG화학의 4가지 사업 중에서 이 전지사업본부가 마음에 들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2차 전지요. 그런데 이 전지사업본부가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해버리게 되면 내가 기존의 LG화학 주주가 되더라도 이 물적 분할한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받을 수도 없고 게다가 LG화학의 투자는 그대로 내가 하고 있게 되면 이 2차 전지 사업본부에는 간접 투자 형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LG화학에 투자하면 곧바로 전지사업부가 직접 투자 형태가 됐는데 이게 자회사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간접 투자 형태가 되고 게다가 물적 분할 후 이 독립법인이 된 다음에 향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자회사가 상장해 버리게 된다면 그렇게 됐으면은 기존의 LG화학 주주분들 2차 전지 사업부를 보고 투자한 LG화학 그 주주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낙동갈 오리알 신세도 될 수 있다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것 또한 그 주주 입장에서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인적 분할이랑 물적 분할 설명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